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.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없어요. 아들은 제가 21살 때 전 남편과 조금 빠르게 가졌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벌써 20살이 다 되어가죠. 오늘은 몇 년 전에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.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. 저와 전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. 저와 전 남편은 동갑인데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였죠. 둘 다 21살이어서 돈도 없고 직업도 없었기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.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갓난아기일 때 이혼을 하셔서 연락은 전혀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댁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뿐이었어요. 시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무뚝뚝하였는데 정말 악덕이었습니다. 솔직히 이혼 사유의 70%는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. 시아버지는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세요. 말수도 적으시고 방 안에만 계셔서 몰랐지만 시댁살이를 하다 보니 그곳은 저에게 감옥과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밥을 차리면 반찬 하나하나 다 맛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저한테 던지시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세요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.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사과를 깎아드리면 한 입 먹고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시고 다시 한 입을 먹으시다가 다시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니 늘 남은 건 제가 처리해야 했죠. 제가 이런 일들을 21살 때 겪으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.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한테 다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저 아버지가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래.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. 딸 같아서 그러실 거야. 라고 하는 거 있죠? 어떤 아빠가 딸한테 음식 집어던지고 그러나요? 저는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른 아이를 낳고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어요.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. 집안의 여자는 저 혼자로도 충분하다면서 무조건 아들을 낳아오라고 했죠. 성별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저도 아들이길 바랬습니다.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제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. 유산이 되자마자 남편까지 독하게 바뀌었고 시아버지는 지금도 엄한데 더 엄해지셨죠. 유산 소식을 전해드리니 제 머리를 콩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시고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! 아들 못 만드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다! 라고 하시면서 윽박을 지르셨어요. 제가 시아버지께 맞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안 말렸냐고 물어보니까 맞을 짓 했잖아. 이러는 겁니다. 이 집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안 그래도 유산해서 속상하고 슬픈데 우울해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와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. 그런데 남편은 제 아픔에 공감도 못 해주면서 밖으로만 나다니더라고요. 매일 늦게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예 대놓고 제 옆에서 여자와 전화를 했습니다. 저는 그 집의 가정부밖에 되지 않았죠. 남편이 결국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았고 둘이서 안으면서 저희 동네를 걸어 다니더라고요.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멀리서 다른 여자랑 남편이랑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겁니다. 저는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. 저는 그날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몇 달 뒤 제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. 남편의 아이는 확실했는데 혹시나 또 아이를 잃게 되거나 딸이 나오면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우선 남편과 시아버지께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무조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좋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더라고요. 저희는 쉽게 이혼할 수 있었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. 솔직히 아들이 태어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
절대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할아버지와 아빠 밑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. 결국 아이는 저 혼자 키우기로 했고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. 주말 알바, 평일 낮 알바, 평일 저녁 알바까지 했죠.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.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서 살았을 때 친해진 이웃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 친구는 제가 힘들 때 많이 의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. 여자였는데 그 친구도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말이 잘 통했죠.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이 재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. 결국 남편은 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도 저처럼 결혼하기 전 임신한 채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악독한 시아버지 미치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그 여자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런데 몇 달 뒤 제 친구가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화를 받으니 완전 놀란 목소리로 그 집에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. 역시 저와 똑같이 아들을 안 낳으니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. 솔직히 저는 그 집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말해주니까 조금은 심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앞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저는 아들을 키우는 데만 매진했어요. 저는 제 삶 모두를 저희 아들에게 바쳤는데 다행히 아들은 제 노력을 알아준 건지 뭐든지 성실히 잘해내고 예의도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. 그렇게 애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급 반장도 하면서 멋지게 자랐죠.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있을 무렵 제 휴대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저는 혹시 아이에 관련된 일일까봐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여보세요? 라는 말을 하더군요.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. 저는 바로 끊는다 하고 끊으려는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. 잠시만, 통화 가능해? 뭔데? 너 아들 낳았다며? 왜 말 안 했어? 어떻게 알았는데? 네 친구가 말해줬지. 둘이 꽤 친했잖아.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.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 마. 라고 한 뒤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.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하고 저의 모든 정보를 전 남편에게 전해준 것이었죠. 너무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. 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. 저는 다음날 아이를 하교시키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.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. 저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가려는데 제 손목을 붙잡고는 잠깐 얘기 좀 해. 라고 하는 겁니다. 저희 아들이 엄마 누구야? 라고 물어보는데 아, 엄마 친구 라고 이야기했어요. 아들은 급히 집으로 보내고 전 남편과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아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? 네 아들 아니라니까? 내 아들이야, 내 아들. 그래도 내 핏줄이라는 거잖아. 그 말하려고 지금 여기 부른 거냐? 아니,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? 왜?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? 나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겼어. 꽃뱀이었더라고. 친구가 말해준 바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딸을 낳아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줬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전 남편은 뒤따라 나와서 제 손목을 붙잡고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. 나 정신 차렸어. 정말이야. 미진아, 내가 너무 미안했어. 사과할게. 다시 나랑 합쳐주면 안 될까? 부탁이야.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. 집으로 가니 전 남편은 애 학비는 혼자서 벌만해? 내가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줄까? 아들 이름은 뭐야? 라고 하면서 거의 50개가 넘는 질문을 문자로 보내왔고
저는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. 다행히도 집에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또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더라고요. 야, 네가 내 남자친구 뺏어간 불려우냐? 네가 뭔데 내 남친한테 꼬리를 쳐? 너 내가 상간녀 소송할 거야. 위자료 왕창 뺏어올 거라고. 너 각오해. 내가 너희 집 찾아가서 다 뭉개버릴 거야. 라고 했습니다.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으려는데 너 김미진 아니야? 라더군요.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여자친구였습니다.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휴대폰만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잘 안 들어온다면서 저 만나러 오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전 남편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하니까 몰래 전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연락처에 내꺼 미진이라고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. 저는 너무 소름 돋아서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? 그 사람은 저에게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고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. 결국 저는 지금까지 전 남편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더니 그제서야 납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. 저는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아직 어리다 보니 휴대폰을 사주었어요. 그런데 전화를 항상 잘 받던 아이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.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당장 학교로 달려갔어요. 학교에 가니 선생님은 진작에 하교를 했다고 하면서 걱정하더군요.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죠. 몇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전 남편과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몇 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동네를 헤매고 다니며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전 남편과 있으니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.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아들과 전 남편이 손을 잡고 있길래 당장 놓고 전 남편한테 따졌죠. 너 이거 납치야. 알아? 무슨 납치야. 우리 아들이잖아. 우리 아들? 네가 나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준 적 있어? 양육비 한 번도 준 적 없고 너 그리고 친권도 없어.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나랑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. 넌 아빠가 아니야. 정신 차려. 미진아, 너 왜 그래? 너 안 그랬잖아. 야, 너 착한 척 하지 마. 방금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와서 쌍욕하더라. 제발 우리한테 민폐 좀 끼치지 말고 사라져. 경찰분들, 이 사람 제발 감옥에 넣어주세요. 우리 아이 납치하고 스토킹하고 무서워서 저희 아이 함부로 학교 보내겠나요?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희 아들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필 또 전 남편이 연락도 없이 데리고 간 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울분을 토해버렸죠. 결국 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전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더 받다가 갔습니다. 그 뒤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. 아들도 전화를 착실하게 잘 받았고 정말 거의 1년 정도는 전 남편의 얼굴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.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. 저희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.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착했던 아들이 반항을 하면서 저한테 덤벼드는 거 있죠. 저는 이런 아들을 키우는 게 엄마 혼자로서는 너무 벅찼고 이래서 다들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 보구나 싶었습니다. 아들도 계속 아빠를 달라고 하면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주말에 아빠랑 축구했던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.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못하니 무리에 끼지도 못해서 속상하다고 합니다.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서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런데 우연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들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. 그런데 문자가 온 사람의 이름은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.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휴대폰을 열고 보니 전화번호는 바로 전 남편이었죠. 대화 내용을 보니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진솔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더라고요.
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습니다. 물론 전 남편이 계속 집착하면서 만나자고 했고요.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. 그런데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이 뭐하냐면서 휴대폰을 낚아채는 겁니다. 저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. 너 이 사람 왜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어? 어?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. 너 정말 엄마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아니, 이 아저씨가 계속 학교 앞에 찾아와서 밥 사준다고 하고 돈 준다고 하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니고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. 그리고 전화번호도 내 휴대폰 뺏어가서 몰래 자기가 저장해 놓은 거야. 저번에 지우니까 왜 지우냐면서 다시 저장했어. 매번 안 만나주면 집이랑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니까 만나는 거야.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어요. 엄마,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해줬어. 이 아저씨가 엄마 엄청 괴롭혔다며? 나 다 들었어.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아빠 달라고 한 건 이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한 거였어.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한 거라고. 미안해, 미리 말 못해서. 라고 하며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아들과 꼭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.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나 성숙하다뇨? 저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만나러 간다길래 저는 아들 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갔어요. 제가 오니까 전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. 웃으면서 저를 반기길래 웃는 얼굴에다가 제대로 모욕을 주었습니다. 다행히 공원 안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보는 사람은 없었죠. 뭐 하는 거야? 미쳤어?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는 저를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더라고요. 그래, 이게 너지. 그동안 가면 쓰느라 힘들었겠다. 왜? 이번에 네 여친은 마음에 안 드냐? 임신이 안 되는 몸이래. 우리 아버지 지금 손자보고 싶다고 난리란 말이야. 네가 우리 집에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주면 딱 좋은데. 너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안 만나주면 찾아간다고 협박하고 만나서 억지로 밥 먹이고 네가 아빠라고 말했다며? 너 그거 폭력이야, 알아? 우리 아들인데 뭐 어때? 아들한테 아빠가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는 말문이 턱 막혔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.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척 돌아갔습니다. 저는 그 상황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집 근처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. 이제 그 사람은 절대 저와 아들 옆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전화나 문자도 절대 못했고요. 아들도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고 저희는 아들의 중학교를 다른 동네로 입학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.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소식도 모르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아들은 이제 크니까 집안의 가장이 된 것처럼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어요.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. 여러분들도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. 무조건 무엇을 노리고 연락을 한 것일 겁니다.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